되게 좋은 댓글이 올라왔다. 자율주행화 된다면 기차 운전사처럼 운행될 고속도로에 기차가 생긴다. 어떤 일정 차선 무조건 자율주행 차선으로 이제 거기에서 트레일러들이 한꺼번에 줄지어 가면은 마치 이제 도로변에 기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안전인데요.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 안에다가 무거운 거 실어놓고 뭐 코일 같은 거 실어놓고 이렇게 운전 미숙해가지고 코너 칠 때 이거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 자빠지는 경우 뉴스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는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횡지, 레터럴지를 얼만큼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훨씬 더 촘촘하게. 자, 여러분, 저번에 영상에 제가 자율주행 트럭,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긴 가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실제 진짜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아직 없기 때문에 FSD로 팔아서 돈을 버는 테슬라라는 독특한 기업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없고 지금 다 손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리한 회사들은 몇몇 분야에서 지금 돈을 먼저 벌 수 있는 분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럭킹이라고 보고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위 업체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 오늘은 그걸 좀 밀고 최 애널리스트님 오신 김에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이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율주행 되면은 택시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자율주행 트럭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할 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게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마차가 이제 마부가 끄는 이제 그렇죠. 그런 형태였는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마부들의 이제 일자리를 잃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을 뒤로 미룰 수는 있을지언정 트렌드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득이 훨씬 많다면은 분명히 산업은 그렇게 바뀌게 될 바뀌겠죠. 거고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네.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뀔 건데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럭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빨리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중에 선두권, 그러니까 오는 속도로 따졌을 때 로봇 택시 이런 거 오는 거보다 트럭이 제일 먼저 올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먼저 오는 거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 위해서 제가 좀 아껴 놓을게요. 근데 트럭 자율주행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흐름은 지금 멈출 수 없는데 운전기사들한테는 좋을 건가 나쁠 건가? 운전기사들이 다 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 이커머스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이커머스라면은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네, 온라인으로 택배 시켜 먹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를 아마존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엄청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충족을 해주려면은 트럭 운전사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계속 있고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짐을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큰 짐들이 이제 올 게 있는데 근데 트럭 운전사가 없어서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터미널에 지금 2달 넘게 우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진짜요? 그럴 정도로 트럭 운전자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요. 제가 듣기로 트럭 운전사 연봉이 한 5만 불에서 6만 5천 불 레인지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트럭을 매입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연봉으로 부르는데 요즘에 보니까 8만 불을 준다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이게 단숨이 이제 빠르게 오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이 속도로 봤을 때 지금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크게 생계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은 이거를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나쁜 포인트를 잘 못 찾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면 왜 좋으냐면 일단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세이프하게 보호해준다. 왜냐면 좀 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는 게 트럭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졸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장시간 운전하셔야 되니까. 미국은 그래서 법으로 몇 시간이죠? 10시간인가 11시간 이상 운전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들으셨죠? 네.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사람이 피곤하고 이게 진동이 아무래도 사람의 진동을 고려해서 만들다기보다는 짐을 풀로 채워가지고 가는 거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진동하고 여기 근무하시다 온 분은 아는데 MBH 얘기하면은 헐헐헐 웃으신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피곤한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두 번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율주행하는 게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탔을 때 이제 배를 운항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뭐 태평양을 뭐 건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여기 모든 이제 선장들이 그 배를 다 운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운항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항구로 들어갈 때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뭐 섬들도 많고 또 수심이 얕아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선사가 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들도 이제 어느 구간은 자율주행으로 가야겠지만은 처음에 출발하거나 뭐 마지막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보는 게 제가 1위 업체, 2위 업체 리뷰를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포인트, 자율주행 트럭이 모여있는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만 이동하고요. 운전자들이 와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휴게소 같은데 쉬고 계시다가 자율주행 트럭이 여기 오면 이제 마지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해주시는 거죠. 뭐 시내 주행도 하셔야 되고 뭐 위험한데 뭐 고개 운전해가지고 마지막 뭐 이마트, 월마트 뭐 이런 데다가 배달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마트, 월마트 같은 데가 더 큰 업체 같으면 여기에 아예 자율주행 포인트를 놔서 자율주행 트럭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긴 하던데 결국은 운전기사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라스트 마일만 해줘도 좋을 것 같고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자율주행이면 여기 타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죠. 그죠?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덜 피곤하고 딴 거 이렇게 지금 여기도 했지만 이렇게 뭐 아이패드 하면서 재방송도 좀 보시고 이렇게 뭐 주식 거래도 하시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댓글이 올라왔다. 자율주행화 된다면 기차 운전사처럼 운행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고속도로에 기차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운행 거리도 길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이 만약에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정 차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율주행 차선으로 이제 지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트레일러들이 한꺼번에 줄지어 가면은 마치 이제 도로변에 기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좀 좋게 보는 게 일단 물류가 많아지니까 트럭도 일단 좀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덜 피곤하니까 운전자들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덜 피곤하지 투잡으로 예를 들어 퇴근하고선 뭐 한 건 뛰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지만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안전인데요. 한국에 있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런 트럭 이 안에다가 무거운 거 실어놓고 뭐 코일 같은 거 실어놓고 이게 운전 미숙해가지고 코너 틀 때 이거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 자빠지는 경우 뉴스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횡지, 레터럴지를 얼만큼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훨씬 더 촘촘하게 컨트롤해주면 안전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트럭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옆에 승용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이 트럭들 옆에 있으면은 무섭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뭐 보내다가 넘어져가지고 사람 죽은 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컨트롤 해주면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봐서 저는 사실은 나쁜 포인트를 잘 못 찾겠어요.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도 나쁜 포인트가 과연 있을까? 네,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기차를 비교했지만은 기차도 요즘은 대부분 다 자동으로 뭐 지하철도 그렇지만 자동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사가 안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걸 엔지니어링 용어 리던던시라거든요. 만약에 페일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무리 혼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데 그럼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좋은 점만 다 생각하는데 나쁜 점은 없어요? 나쁜 점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 빠르게 도달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셔틀버스. 일정한 구간을 이제 그 운행하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트럭킹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고속도로에 이제 구간을 이제 운행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 놀러 가고 싶은 이제 이런 거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자율주행으로서 비용으로서 이제 거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물류 회사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선뜻 이제 시범적으로는 하겠지만은 이게 많이 그렇죠. 늘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차라리 아니 인건비가 싼데 굳이 이거 자율주행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역시 싶습니다. 애널리스트다운. 저는 운전기사 입장에서 단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역시 애널리스트는 이게 늘 그 제리에 집중이 돼 있으신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니 진짜 생각해보면 트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셔틀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의 노선도를 확장해 놓은 것 뿐이죠. 길이를 길게 뽑아놓은 것 뿐이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누군가를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전기사한테 과연 나쁜 점이 뭘까? 난 트럭 운전기사님들하고 그렇게 많이 엮여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좋을까 나쁠까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람한테는 돈을 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은 이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동차를 뭐 트럭을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건데 여기에 돈을 많이 썼는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관리만 하는데 그렇지. 비싼 돈 줄 필요 없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채용하기도 쉬워지겠네요. 인건비가 이제 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음. 높아지는 게 운전기사들한테 나쁜 점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역시 다 모든 건 돈으로. 되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아. 진짜 그러네요. 이분들한테 좋은 점은 조금 안전해진다, 좀 쉬워진다 이거지만 나쁜 점은 좀 먹고 사는 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은 댓글 주셨는데 심야 운송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낮과 밤이 바뀌는 게 물론 지금 이제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도 밤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은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밤에 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심야에 그냥 차 꽉 차길 수도 있겠네. 운전기사 수요 줄고 임금 줄겠죠. 운송사업은 운전기사가 주가 아니라 운송자가 주니까. 자율주행이 차량 운전만 하지 순간순간 작동 안 하는 고장.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캐나다에서 미국 오가는 것도 엄청 힘들지 않나요? 아니 힘들죠. 여기 다 먼 길 다녀요. 다 먼 길 다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주셨지만은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서비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자율주행을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할 수도 있고 네. 또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뭐 파견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트러킹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차를 운전하거나 한 가지의 차종만 이제 운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종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예, 밤에 잘 보이는 센서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요즘에 밤하고 악천후, 자율주행 요즘에 추세가요. 밤하고 악천후에 관련해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낮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실력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엣지들은 점점 밤이나 그 악천후 상황이 엣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내비 업데이트하는 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디악 업체 할 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전기사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한테 안 좋아지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밑으로 댓글에 달아주세요. 알겠죠? 한번 우리 오늘 최 애널리스트님 오신 김에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님인데 저 혼자 생각하다가 이거 같이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재밌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짧게 오늘 만들었으니까 많은 의견 아래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안녕히 계세요.